30년간 치매 환자들을 진료해온 한 신경과 전문의가 충격적인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 100명 중 97명이 공통으로 가진 위험한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밤 10시 이후 잠들면 뇌가 썩는다. 매일 밤 4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뇌 속 독성 물질이 쌓여 기억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 지키면 여든이 넘어서도 기억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비법이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한 의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귀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한 번의 클릭으로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밤 10시 이후에 잠들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 30년간 치매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병원에 오시는 치매 환자분들의 과거 수면 패턴을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100명 중 97명이 밤 11시 이후에 잠들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조사하다 보니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예민한 기관입니다.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해야만 제대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밤 10시 이후에 잠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뇌 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매일 밤 청소를 해야 하는데 청소부가 10시에 퇴근해 버린다면 쓰레기는 계속 쌓이고 집은 점점 더러워지겠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 속의 청소부가 밤 10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깨어 있으면 청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치매의 시작입니다. 뇌 속에 독성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뇌세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죠. 마치 녹슨 파이프처럼 뇌의 통로들이 막히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피곤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뇌가 정말로 손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매일 밤 11시, 12시에 잠들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뇌 속에서 작은 폭탄이 매일 터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문제는 오늘 밤부터라도 바꿀 수 있어요. 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한 기관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서는 수백만 개의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소중한 뇌세포들이 제대로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마치 매일 밤샘 근무를 하는 직장인처럼요. 여러분, 뇌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뇌가 망가지면 소용이 없어요. 기억을 잃고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환자분의 모습을 볼 때예요. 특히 손자, 손녀를 보고도 이 아이가 누구지? 라고 묻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올바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뇌 건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그럼 뇌 청소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하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뇌 건강의 골든타임인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뇌 속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청소 과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특별한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뇌 속에 있는 하수도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도시의 하수도가 밤에 청소차들이 나와서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뇌도 밤에 특별한 청소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뇌 청소부들이 언제 일을 시작하는지 아세요? 바로 밤 10시부터입니다. 신기하죠?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정확히 10시가 되면 뇌척수액이라는 청소용 액체가 뇌 전체를 돌기 시작해요. 이 뇌척수액은 마치 강력한 세제처럼 뇌 속에 쌓인 독성 물질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 녀석이 바로 뇌 속 쓰레기의 대표 주자예요. 하루 종일 뇌를 사용하다 보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뇌세포 사이사이에 끼어 있게 되거든요. 마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청소 작업이 우리가 깊게 잠들었을 때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잠들면 뇌세포들이 약 60%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뇌세포 사이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뇌척 수액이 자유롭게 흘러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하철을 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워에는 사람들이 빽빽해서 움직이기도 힘들죠? 하지만 밤늦은 시간에는 사람이 적어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뇌척 수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뇌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공간이 좁지만 잠들면 공간이 넓어져서 청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골든타임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아세요? 바로 새벽 2시까지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총 4시간 동안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쌓인 독성 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마치 밤새도록 일하는 청소부들처럼요. 이걸 실제 수치로 말씀드리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이 4시간 동안 뇌에서 제거되는 독성 물질의 양이 하루 전체 청소량의 90%를 차지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제대로 잠들지 않으면 뇌 속 쓰레기의 90%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집에서 일주일 동안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고 결국에는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겠죠. 뇌도 마찬가지예요.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면 뇌세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 해마는 우리 뇌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거든요. 마치 정밀한 시계처럼 조금만 먼지가 끼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증상이 바로 기억력 저하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청소 시간을 놓치면 다음 날 보충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뇌 청소는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만 이루어져요. 마치 지하철 막차를 놓치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제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밤 12시 이후에 잠드는 분들의 뇌 MRI를 찍어보면 뇌 속에 하얀 반점들이 보여요. 이게 바로 제대로 청소되지 않아서 쌓인 독성 물질들의 흔적입니다. 마치 오래된 파이프 안에 녹이 쓴 것처럼요.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단 몇 달만 해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20대부터 이런 변화가 시작돼요. 다만 증상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죠. 여러분, 뇌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쌓이는 손상이 나이가 들면서 큰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마치 동맥경화처럼요. 젊을 때는 괜찮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심장병으로 쓰러지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해야 해요. 뇌는 다행히 회복력이 좋은 기관이거든요. 올바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손상된 부분도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해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뇌 건강은 예금과 같습니다. 젊을 때 많이 저축해 놓으면 나중에 써먹을 수 있지만 계속 인출만 하면 언젠가는 바닥나게 돼요. 밤 10시 이후에 잠드는 것은 매일 뇌 건강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뇌 청소의 골든타임인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4시간이 여러분의 평생 뇌 건강을 좌우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시간에 깊게 잠들어야만 뇌가 제대로 청소되고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수면 패턴의 변화로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한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정말 감동적인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76세 박미자 할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미자 할머니는 작년 봄에 딸과 함께 제 병원에 오셨어요. 딸분이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세요.
어제는 화장실도 못 찾아서 바지에 실수까지 하셨어요. 박미자 할머니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30년 넘게 새벽 2시에 잠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젊었을 때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 그런 패턴이 굳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 뇌 MRI에서는 곳곳에 하얀 반점들이 보였고 인지능력 검사에서도 정상 점수의 절반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미자 할머니께 수면 패턴 교정을 제안드렸거든요. 처음에는 가족분들이 반신반의했어요. 이미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잠자는 시간을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확신했어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박미자 할머니께 밤 9시 30분에는 침대에 누우시고 10시에는 반드시 잠들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어요. 저녁 8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하고 텔레비전도 끄고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도록 환경을 만들어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이 지나자 박미자 할머니가 딸의 이름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미영아라고 딸을 부르시는 할머니를 보고 딸분이 눈물을 펑펑 쏟으시더라고요. 2달째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손자의 생일을 기억하신 거예요. 우리 준호 생일이 다음 주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은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까맣게 잊어버렸던 기억이 다시 살아난 거죠. 3달 후에 다시 검사해보니 정말 기적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인지능력 검사 점수가 2배 이상 올라갔고 뇌 MRI에서도 하얀 반점들이 현저히 줄어든 게 보였거든요. 박미자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밤 10시에 주무시고 계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2번째 사례는 81살 최동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택시기사셨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새벽 3시, 4시에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이 계속됐고 결국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병원에 오셨을 때 할아버지는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았어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에서 집을 못 찾으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 따라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최동철 할아버지께도 같은 방법을 적용했어요. 밤 10시에 주무시도록 도와드렸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박미자 할머니보다 훨씬 더 고집이 세셨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꿔라고 하시면서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썼어요. 할아버지의 취미를 이용한 거죠. 할아버지는 바둑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바둑을 더 잘 두려면 뇌가 맑아야 해요. 뇌를 맑게 하려면 일찍 주무셔야 하고요라고 설득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방법이 통했어요. 할아버지가 바둑을 더 잘 두고 싶은 마음에 일찍 주무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어요.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2달째에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둑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예전에는 까먹었던 바둑 규칙들을 다시 기억하신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 이 수는 왜 두면 안 돼요? 라고 물으면 그건 말이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지금은 할아버지가 동네 바둑클럽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즐겁게 바둑을 두고 계세요. 예전처럼 길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오히려 다른 어르신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주기까지 하신다고 해요. 3번째는 84살 김순희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50년 넘게 새벽 1시에 주무시는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나이 들어서는 드라마 보느라 늦게 주무셨다고 하더라고요. 김순희 할머니의 경우는 정말 심각했어요. 가족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셨거든요. 심지어 거울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시는 상태였죠. 가족들이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뇌는 정말로 놀라운 기관이거든요. 김순희 할머니께도 똑같이 밤 10시 취침을 권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혼자서는 수면 패턴을 바꾸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매일 저녁 8시부터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루틴을 만들어 드렸어요. 따뜻한 우유를 드리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드리고 손을 잡고 함께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가족들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해드렸어요. 뇌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달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김순이 할머니가 며느리를 보고 영희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 순간 며느리분이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알아보세요?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알아보지, 우리 영희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변화가 더욱 빨라졌어요. 넷째 달에는 아들을 알아보시고 다섯째 달에는 손자, 손녀까지 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밤 10시 취침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증상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뇌의 회복력을 믿고 끝까지 노력하신 결과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파에서 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저녁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소파에서 자면 깊은 잠에 들지 못해요. 겉으로는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하거든요. 만약 소파에서 졸음이 온다면 바로 침실로 가세요. 조금만 더 텔레비전을 보자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졸음은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청소할 시간이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두 번째는 저녁 9시부터는 조명을 어둡게 하세요. 우리 뇌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나와야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그런데 밝은 불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특히 형광등이나 LED 조명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요. 그래서 저녁에는 간접 조명이나 따뜻한 색의 전구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마치 캔들을 켜놓은 것처럼 은은한 조명이 이상적이에요. 세 번째는 스마트폰을 침실에서 멀리 하세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는 습관이 있는데 이건 정말 뇌 건강에 독이에요. 스마트폰은 거실에 두고 주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훨씬 깊게 잘 수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대신 침실에는 아날로그 시계를 두시거나 책을 읽으시는 걸 추천해요. 네 번째는 저녁 식사를 늦지 않게 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아요.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들면 뇌가 소화에 에너지를 써야 해서 제대로 청소 작업을 할 수 없거든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씩 가벼운 산책만 해도 수면의 질이 크게 달라져요. 단, 잠들기 4시간 전에는 운동을 마치셔야 해요. 너무 늦게 운동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올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낮잠을 피하세요. 낮에 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아무리 피곤해도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절대 낮잠을 자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카페인을 조심하세요. 커피, 녹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몸에서 빠지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침실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체온이 떨어질 때 잠에 들어요. 침실 온도는 섭씨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이상적이에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요. 아홉 번째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주말이라고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생체 시계가 제대로 작동해요.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세요. 스트레스는 수면의 가장 큰 적이에요. 잠들기 전에는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대신 감사한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심호흡이나 명상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 10가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놀랍도록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박미자 할머니, 최동철 할아버지, 김순희 할머니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회복력이 강한 기관이거든요.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밤 9시 30분에는 침대에 누우시고 10시에는 깊게 주무세요. 여러분의 뇌가 밤새도록 열심히 청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달 후면 분명히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머리가 더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지고 하루 종일 활기가 넘칠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치매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뇌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뇌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소중한 뇌를 지켜주세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뇌 건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위해 평생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요. 건강한 뇌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치매 예방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 인포는 항상 좋은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